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한자 10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글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 이 글자 우리가 가끔 쓰고 있는 단어 중에도 포함되어 있는데 상당히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글자 과연 무엇일까요? 자, 이 글자는 1급에 배정되어 있는 숨길 닉자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두음 법칙이 있기 때문에 앞에 니은 음이나 리을 음이 왔을 때 이것을 이응으로 발음하는 것이 있죠. 이것도 닉이지만 익으로 시작을 하고 리을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남녀 할 때 녀도 여자라고 안 하고 여자로 하듯이 두음 법칙이 적용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는 익이 아닐까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일단 이 글자는 숨길 릭으로 되어 있고 11획입니다. 이것은 감출해, 이게 이제 부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같을 약으로 되어 있는데 같을 약은 아무래도 발음 요소에 해당한다고 보면 되겠죠.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씁니다. 총 11획이고 이 초두변을 그렇죠? 풀초를 우리는 4획으로 나누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11획이고 아마 중국과 일본에서는 11획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써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짝 구부려서 이렇게 곡선으로 해야 되는 게 중요하고요. 왜 중요한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10획으로 써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딱히 옳은 우자를 쓸 때 2획을 먼저 쓰거나 이런 거를 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해서 이건 10획입니다. 자, 둘 다 어떤 게 맞다 틀리다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자, 그럼 1급의 숨길 닉자. 설문해자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망야라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망했다가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다. 그리고 도망쳐 숨는 것이다. 그 다음에 감출해의 뜻을 따르고 약은 발음 요소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됐는데 뭐뭐처럼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추의 추처럼 읽는다. 이게 추라는 발음이 아닌데 일단 예전에는 비슷했나 봐요. 자, 양추추. 양추할 때 추. 양을 이렇게 칠 때, 몰 때 쓰는 그런 채찍과 같이 읽는다. 이게 채찍할 때 추자고 혹은 대나무로 하면 수자인데 양을 몰 때 대나무로 이렇게 때렸는지 채찍으로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쨌든 수나 추로 읽는다 정도로밖에 해석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양추추처럼 읽는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니까 양추할 때 양을 이렇게 칠 때 쓰는 감독할 때 쓰는 수처럼 읽는다. 발음은 근데 여력절이다 돼 있으니까 여는 녀죠, 그죠? 니은 력의 이 부분 운모를 넣어서 성모와 운모를 넣어서 력처럼 읽는다라고 됐는데 현대에서는 닉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예전에는 어떤 발음이었을지 궁금합니다. 수였을지, 력이었을지, 닉이었을지 알 수가 없죠 지금으로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약은 발음 요소로 작용했다. 여기 있는 건 상자 방자가 아니라 감출해자다. 감춘다는 뜻이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자, 시라카와 시즈카라는 일본 학자는 이것을 무녀가 은밀한 곳에서 의식을 행하는 모습으로 봤습니다. 좀 특이하죠. 그 다음에 설문, 통훈, 정성에서는 들풀, 야초를 감춘다는 뜻이다 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 다만 감출 희자와 상자 방자는 조금 다르게 생겼죠. 이거를 좀 구분을 할 필요는 사실은 없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한번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감출 해자는 일단은 기본적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이 있으면 그것을 무언가로 덮어서 감춘다는 뜻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 방자 같은 경우는 이 동자를 보시면 그림처럼 되어 있고 지난번에 제가 갑할 때 설명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신기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것도 상자, 방자의 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감출 해자와 상자, 방자 과연 어떻게 각각 나누어 쓰는지 보겠습니다. 감출 해자는 지금 말씀드린 숨길 릭자를 비롯해서 짝필자도 되고 의원 의자에 들어가는 이런 부분도 디귿처럼 생긴 부분도 감출해에 해당합니다. 감출해의 특징은 감추다의 뜻도 있겠지만 이거를 한번 쓰고 약간 이렇게 구부리는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각이 지지 않고 좀 둥그스름하다 이런 차이가 있고요. 상자 방자는 반대로 각이 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어떤 폰트에 따라서는 전혀 구별이 안 되고 현대에 와서는 감출 해자와 상자 방자를 구분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할 정도로 서로 구별을 하지 않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왕 나왔으니까 감출 해자와 상자 방자는 서로 좀 다르다. 이거는 물건을 수납하는 상자, 이거는 무언가를 덮어놓고 몰래 이렇게 감춰놓는 감추다의 뜻이 좀 강조되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자 방자가 붓으로 쓰인 글자는 갑자. 지난번에 잠깐 보셨죠? 괴자, 다할 괴자, 그렇죠? 그 다음에 장인 장자에는 이 상자 방자가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의원 의자는 약자 속자입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시죠. 숨길 릭자. 주석엔 이렇게 돼 있어요. 망이고 광운에는 장이고 미이고 망이다. 그렇죠? 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숨기 위해 도망하는 것이다. 광운에서는 감추다 장자 보이시죠? 감추고 숨고 도망치다 이건 미자입니다. 미약할 때. 그다음에 숨어서 몰래 나쁜 짓을 하다. 이것도 간이다. 이 망은 아까 도망가다, 몰래 도망가다의 뜻이었으니까요. 간이 새로 추가됐네요. 이거는 그늘 음이지만 뭔가 음란한 음자도 비슷하고 이 간자도 원래 그렇죠? 이 간자도 사실은 간음할 간자, 여자가 3개 들어있죠. 간음할 간자이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간사하다, 간특하다의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몰래 숨어서 그 간특한 어떤 짓을 획책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뜻은 아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원래의 뜻은. 지금은 그냥 숨기다의 뜻으로 쓰이고 있지만요. 자, 그 숨길 릭자를 보시면 갑골문은 보이지 않고 금문에 재미있는 글자가 보입니다. 여기 상자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에 누군가 이렇게 해야겠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몸을 감추고 숨어 있는 것이에요. 거기에 있다가 나중에는 이제 같을 약자로 바뀌었겠죠. 어쨌든 금문에 보시면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어디 장롱 속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그림에는 장롱 속처럼 보이는데 숨바꼭질 할 때처럼 이렇게 몸을 숨기고 있는 이런 모양이 되어 있는 게 상당히 재밌고요. 아까 이게 간사하다, 뭔가 음흉한 계획을 꾸미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특할 특자, 사특의 사자는 이렇게 씁니다. 사특할 특자가 또 여기 이거의 동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 은밀히 숨어서 마음 심자가 들어가면 사특할 특자가 되죠. 1급에 배어있는 상당히 재밌는 글자입니다. 마음 심자를 넣으면 간사하다, 심자를 넣지 않아도 간사하다지만 몰래 숨다의 뜻이 되어 있습니다. 뭔가 숨바꼭질하는 느낌이 들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난 글자가 바로 금일 한자 41번 제가 소개해드렸던 놀라게 하는 소리 혹자였습니다. 그렇죠? 문 옆에 서 있다가 갑자기 몸을 드러내면서 왁 하고 얘기하는
놀라게 하는 혹, 문자 옆에 사람 민자가 있었죠. 물론 이거는 최근에 생긴 단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때의 소리다. 왁, 왁 이런 소리, 확, 혹 이런 소리이기 때문에 그런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자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아니고 이거는 숨어 있는 모양을 얘기합니다. 숨길 릭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중국에서는 니라고 발음을 하고, 자, 이 재밌죠? 이 타이완, 홍콩, 마카오에 쓰는 번체자인데 여기서는 이 숨길 히에자가 아주 제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폰트에 따라서는 이렇게 상자 방자와 완벽하게 구별이 돼서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구별짓지 않고 요즘엔 쓰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똑같이 쓰고 이 번체자만 좀 특이하네요. 일본에서는 토크 아니면 조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끄레르, 가끄마우 이렇게 되는데 가끄레르는 숨을 은자 해가지고 숨다의 뜻이고 가끄마우는 뭔가 은닉하고 감추다의 뜻입니다. 뭐 비슷한 뜻이죠. 숨길 릭자가 들어가는 것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이것일 겁니다. 익명, 익년이나 그렇죠? 익세, 은닉도 많이 쓰네요. 그다음에 비닉, 장닉 이 정도가 있는데 일단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띄는 단어는 익명과 은닉이네요. 숨길 릭자 첫 번째 글자 익명입니다. 우리 익명이란 말 많이 쓰죠. 자음동화에서 익명이 아니라 익명으로 읽는데 원래는 익이고 원래는 닉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또 두음 법칙에 의해서 이게 익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익자가 아니라 닉자다. 닉명이 맞습니다. 자, 이름을 숨김 그런 뜻이죠. 또는 숨긴 이름이나 그 대신 쓰는 이름, 매명, 묻을 매자도 있네요. 무기명, 무명 등으로 유사어를 쓸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닉명 다음에는 익년입니다. 나이를 속인다. 재미있네요. 나이를 속이는 다는 단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익년입니다. 원래는 닉년이겠죠. 이 년자도 우리가 두음 법칙에 의해서 연도라고 할 때 년도라고는 안 하죠. 앞에 그 니은이 이응으로 바뀌기 때문에 두음 법칙에 적용되는 글자입니다. 익세 이런 거는 뭐 자주 들어보지 못한 표현인데 납세자가 납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내지 않는 일을 닉세라고 합니다. 세금을 낼 것을 숨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탈세나 포세라고 합니다. 포세의 포는 달아날 포인데 상당히 재밌어요. 이 달아날 포고 잡을 포는 이거죠.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거는 달아나는 거, 달아나는 것을 손으로 잡는 것. 그래서 어쨌든 달아나다, 체납하다, 포자가 따로 있다. 이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었습니다. 그 다음 많이 쓰는 거죠. 은닉 재산이 어느 정도 있다. 그렇죠? 남의 물건이나 범죄인을 감춘다. 그렇죠. 물건이나 사람도 은닉이라고 하죠. 혹은 법률에서 물건의 효용을 잃게 하는 행위, 비닉, 외집, 은폐 등의 유효가 있습니다. 그렇죠. 은닉할 때도 닉을 많이 쓰네요. 이럴 때는 은익이라고 안 하죠. 은닉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닉 이것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비밀스럽게 감춘다. 재밌는 거는 원래 본자는 이 글자인데 한중일 삼국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글자를 쓰는 경우 많이 없습니다. 보통은 벼화자를 쓰는 비자를 많이 쓰죠. 특히 중국과 일본은요. 근데 이 글자는 정작 우리나라에서는 특2급, 준특급에 배정되어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정자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거는 속자로 보는 겁니다. 통자나. 둘 다 같은 글자인데 재미있습니다. 그 다음엔 장닉입니다. 장도 감추다의 뜻이죠. 그래서 남이 알 수 없도록 감추어서 숨기는 것을 장닉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장익이라고 읽지 않도록 조심해야겠죠. 왜냐하면 이게 닉이니까요. 그 단어의 맨 첫 머리 두음에 오지 않는 이상은 닉이라는 이 발음을 지켜줘야 됩니다. 참고로 이 장은 감출 장일 뿐이지 작물에 비할 때 절도, 강도, 사기, 횡령 따위의 재산 범죄에 의해서
불법으로 가진 타인의 소유의 재물을 장물이라고 하는데 그 장물할 때 장은 여기에 조개 폐자가 붙어있는 특 2급 준특급의 한자입니다. 장물이란 말 많이 쓰는데 이렇게 복잡한 한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많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만큼 이거는 특별히 감춘 재물이다까지 포함해서 조개 폐자가 들어가는 장자를 쓴다. 이 부분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디 상자는 아니고 어느 장롱 같은데 근문에 보시면 몰래 숨어있는 모양을 형상화한 감출 닉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발음 참 특이하죠. 닉이라는 게 거의 없습니다. 우리 빠질 닉 아니면 감출 닉 아니면 이게 니은의 익 발음이 거의 없는데 거의 대표적인 두 단어 글자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급 배정되어 있는 감출 닉자, 간사하다, 음흉하다의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닉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금일한자 106번째 시간 감출 닉자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콘텐츠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